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이혜준 작가의 시나리오 김씨 표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김씨 표류기의 주제는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에 대한 요구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현대 서울이며 남자 김씨와 여자 김씨의 삶이 재제입니다. 남자가 머무는 공간인 밤섬과 여자가 머무는 공간인 방 안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이를 우회적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상징적 소재들을 활용하여 단절과 소통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김씨 표류기는 우연히 한강의 밤섬에 표류하게 된 남자 김씨와 그의 표류 생활을 지켜보는 여자 김씨의 이야기를 담은 시나리오입니다. 남자 김씨는 사회에서 낙오되어 자살하려다 우연히 한강의 밤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여자 김씨는 가족과의 대면을 피할 정도로 스스로를 사회와 철저히 격리한 채로 방 안에 은둔하여 살아갑니다. 차지와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닮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래사장에 글자를 쓰고 짧은 편지를 넣은 와인병을 보내는 등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저마다의 공간에 갇히거나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 단절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서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납니다.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여자 김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사이버 세계에서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씨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와인병에 편지를 넣어 섬으로 던지고 남자는 모래사장에 글자를 써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차츰 밤섬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던 남자는 어느 날 짜장라면 가루를 발견하고 짜장면을 만들어 먹기로 결심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남자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낀 여자는 짜장면을 배달시켜 남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를 돌려보내고 직접 농사를 지어 결국 짜장면을 만들어 먹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남자에게 보여주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남자는 폭풍 후에 지금껏 가꾸어온 터전을 모두 잃고 환경관리원에게 붙잡혀 밤섬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남자 김씨는 다시 한번 죽을 마음을 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하고 여자 김씨는 남자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와 거리를 헤맵니다. 멀리에서 버스에 오르는 남자를 발견하지만 달리는 버스를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남자가 탄 버스가 멈춰서고 여자가 버스를 향해 달려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7분 국어 심화 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여자는 가족과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자신의 방 안에서만 지내는 인물입니다. 카메라 렌즈로 남자 김씨를 관찰하고 그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실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우연히 도착한 무인도 밤섬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여자 김씨의 존재를 궁금해합니다. 김씨 표류기의 시사성입니다. 김씨 표류기가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는 꽤 무겁습니다. 남자가 회사 면접을 보는 장면과 대출 광고 전화를 받는 장면,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 등은 경제적으로 낙오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방 안에 철저히 고립된 여자가 사이버 세계에서는 실제 모습과 달리 화려하고 사교적인 캐릭터로 살아가는 장면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는 장면, 그리고 사이버 세계에서조차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장면은 우리 사회의 은둔형 흑토리와 인터넷 중독에 의한 현실 부적응, 그리고 사이버 폭력 문제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간과 소재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여자 김씨와 남자 김씨의 공간인 방 안과 무인도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입니다. 특히 밤섬은 한강에 있는 몇 안 되는 섬으로 사람들이 사는 여의도와는 달리 무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공간적으로 서울 도심을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서울의 도심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밤섬에 표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망망대해와 같은 무인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밤섬이 작품 속에서 단절된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잘 화합하고 소통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격리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짜장면은 남자에게 있어 삶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밤섬에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며 여자의 존재를 알게 하고 궁금해하게 하는 소재인 것입니다. 즉, 남자가 무인도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에게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었으나 남자 김씨에게 호기심을 넘어선 적극적인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며 남자를 이해하고 응원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소통을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여자 김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수단입니다. 바깥 세상과 대면하지 못하는 여자 김씨의 처지를 대변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남자 김씨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남자 김씨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남자 김씨가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남자 김씨는 옥수수알을 수확하여 와인병으로 빻습니다. 가루가 된 옥수수에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든 뒤 다시 와인병을 굴려서 반죽을 합니다. 깡통 뚜껑으로 반죽 덩어리를 얇게 잘라낸 뒤 모닥불 위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어 나뭇가지로 젓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익은 면에 짜장라면 양념 가루를 뿌립니다. 드디어 짜장면을 만든 남자 김씨는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자 김씨는 남자 김씨의 성공을 축하하며 자신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제목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두 인물의 원래 이름은 김승근과 김정현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더욱 많이 불립니다. 이름 없이 김씨라는 성만을 호칭으로 제시하여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주인공의 성을 가장 보편적인 김씨로 설정해 인물들이 처해 있는 고립이라는 상황이 현대인 대부분이 겪을 수 있거나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표류는 남자가 한강에서 표류하다가 밤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처럼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고립되어 있는 여자와 남자의 소통입니다. 서로를 알기 전에 여자와 남자는 세상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고립을 택합니다. 여자 김씨는 타인과 전혀 교류하지 않으면서 방에만 머무르며 남자 김씨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여자 김씨는 짧은 편지를 넣은 와인병을 밤섬으로 던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통 이전에 여자 김씨는 붙박이장을 자신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쓰레기 더미로 된 자신의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스스로 고립을 택합니다. 그러나 소통 이후에는 붙박이장을 갑자기 비좁게 느끼고 창가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잠들게 됩니다. 한편 남자 김씨는 모래사장에 글자를 크게 써서 여자의 메시지에 응답합니다. 또한 여자 김씨는 섬에서 농사를 지어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남자를 응원하고 그를 찾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남자 김씨는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하면서도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짜장면을 종류별로 배달시켜주는 여자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여자 김 씨는 짜장면은 희망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 김 씨는 배달 온 짜장면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를 돌려보내고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과 진실된 소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궁금해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가 모래 위에 쓴 글씨로 여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에 여자는 전자매체로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여 남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남자가 사회와 물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없는 반면에 여자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는 있지만 방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소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자 김 씨의 요청에 대한 여자 김 씨의 응답입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밤섬을 살필 이유는 없습니다. 여자 김 씨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넷을 할 뿐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 남자 김 씨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살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자 김 씨에 대한 여자 김 씨의 응답을 통해 소외의 형태가 자발적인 것이든 아니든 소통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소하게나마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은 삶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도시 생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의지가 짜장면을 통해 생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자 김 씨는 밭을 일구고 곡식이 열리면 면을 뽑아 짜장라면 스프로 짜장면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를 위해 밤섬으로 배달시켜준 짜장면은 남자 김 씨의 그러한 희망과 삶의 목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짜장면을 먹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공통점입니다. 여자 김 씨와 남자 김 씨는 방 안과 밤섬이라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지냅니다. 또한 여자 김 씨가 가족과 교류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방 안에만 머무르는 것과 남자 김 씨가 무인도에서 혼자만의 자유로운 생활에 만족하며 지낸다는 것에서 타인의 접근을 경계하고 고립되어 홀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김 씨가 카메라로 집 밖을 관찰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예쁜 캐릭터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과 남자 김 씨가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며 강변 모래사장에 헬로우 등의 글자를 쓰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며 타인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원의 역할입니다. 배달원은 공간적으로 단절된 두 김 씨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관심과 애정이 담긴 짜장면을 배달해 줌으로써 남자를 지켜보고 있는 여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여자에게는 짜장면을 삶의 희망으로 여기는 남자의 신념을 전달해줍니다. 이를 통하여 소통의 한계가 존재하는 두 남녀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리배를 타고 밤섬까지 짜장면을 배달하는 모습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김승옥 작가의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이 있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고독과 소외, 그리고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로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강요하는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한 소설입니다.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소통의 부재 등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김씨 표류기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